자, 128번 문제를 제가 본 이유가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129번부터인데 또 다시 풀다 보면 올림푸스나 우리가 방학 때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푸는데 색다른 문제들이 당연히 나올 거야 아마. 근데 128번 문제를 푸는 과정을 본 이유가요. 공식을 과연 썼을까? 배웠던 공식을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28번 내용을 잠깐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자, 내용 자체가 128번 문제가 함수 fx가 2차 함수가 되는데 함수 gx가 어떤 내용이 되냐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fx가 되고 x가 2보다 더 작으면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풀어놓은 풀이 과정 같이 풀어본다면 올림푸스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처리가 됩니다. 올림푸스에서 이 내용을 쓰는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보면 이 함수의 값 자체가 2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가 온다. 자, 미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연속과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좌미계수와 우미계수가 서로 같아야 한다. 그래서 이걸 미분해 보면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함수가 2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자, 연속이 되니까 연속이 돼서 하얀색에다가 2를 집어넣은 값은 똑같을 것이다. 자, 하얀색에다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값이 똑같으니까 이 식이 성립되죠. 그리고 나서 파란색에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 F'2와 마이너스 F'2가 같을 것이다. 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 식은 굳이 지금부터 사용하는 식을 안 써도 fx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야 뭐 집어넣어보면 금방 식이 연립될 거 아니야? 굳이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식을 안 써도 우리 친구들 풀이 방법대로 나간다면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꺼낼 수 있는 식이 뭐냐? 넘어가면 2f2가 0이니까 f2의 값 자체는 0이라는 식을 하나 꺼낼 수 있는 거고, 맞죠? 얘가 넘어가서 정리해버리면 f'2가 얼마야? 0이 돼서 이 식이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f2하고 f'2가 0이었을 때 f2하고 f'2가 0이었을 때 꺼낼 수 있는 식이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다시 봐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 아마 캐치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그러지 않은 학생도 있거든요. 자, 다항식 fx가 어떤 다항식 fx가 우리가 미분에서 배웠을 때 1차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1차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1차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이 식의 값을 우리가 봤을 때 fx는 x-a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만약에 이 식을 미분을 한다면 f'x는 미분하면 곱미분해서
앞에 것 미분하고 뒤에 것 적어주고 플러스 앞에 것 적어주고 뒤에 것 미분하면 Q'X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것은 어떤 방식의 fx가 1차의 완전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꺼낼 수 있는 식은 뭐가 있다? 양변에 a를 집어넣으면 fa는 0이 될 것이고, 맞죠? 아래식에다 a를 집어넣으면 f'a죠. 이게 0이고 얘가 0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f'a도 얼마가 된다? 0이라는 것을 f'a도 0이라는 것을 우리가 꺼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식의 fx가 1차의 완전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면 이 식이 성립되는 거고, 역으로 fa와 f'a가 0이면 다음식의 fx는 1차의 완전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좌변과 우변을 우리가 꺼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만약에 봤다면 문제 자체에서 꺼낼 수 있는 식이 f'가 0이고 f'E가 0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식 fx는 2차 함수인데 첫 번째 줄에 2차 항의 개수가 얼마 나왔습니까? 1 나왔죠. 1 나왔기 때문에 f2와 f'E가 0이면 fx는 x-2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맞지? 그래서 fx는 얼마가 된다? x-2의 제곱으로 fx는 이렇게 설정이 돼야 합니다. 몇 줄 아시겠어요? 자, 이때 fx가 이와 같이 주어지면 이때 fx를 자 집어넣거나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미분계수를 읽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문제는 무엇을 읽으라 했냐면 g의 -1을 구하여라. -1, g의 -1은 x가 2보다 작으면 여기다 집어넣어야겠네. g의 -1은 f의 -1에다 음수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f의 -2가 9가 돼서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9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봐봐. 이 식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너희들이 만약에 풀었던 올림푸스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려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계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올림포스의 몇 번 문제하고 같냐면 없네, 안 보이네. 있는데 있어야 하는데 있는데 어디 갔지? 다시 한번 찾아서 해줄게요. 알겠죠? 이거 있는데 올림포스 원본책 줘봐. 올림포스 원본책 혹시 가지고 있는 학생 줘봐. 아, 이거 문제 있는데 얘들이 맨날 질문하는 문제인데 내가 편집을 했을 때 잘못해서 빼버렸나? 기본
유형에 있을 때 기억에 의해서는 기본 유형에 있어야 하는데. 아닌데. 헤헤이, 어디지? 나오면 찾는데 이야기해줄게요. 근데 내 올리브옷을 좀 보는데 못 찾았네. 자, 우리 친구들 미분 가능이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129번에서 오늘 진도가 제가 그 부분까지 나갈지 못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못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풀게 된다면 제가 막 그 번호를 가든가 못 가든가 153번까지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만약에 153번 문제까지 처리가 되고 더 풀고 싶은 경우가 있으면 154번에서 159번까지 풀지 마시고요. 계산이 좀 어려우니까 160번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160번이 접선의 기본 유형이 있지. 그 문제니까 풀기가 아마 154번 이후보다는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근데 아마 우리 내 기억으로 보면 그 문제까지 못 가지 않겠느냐. 자, 가봅니다. 130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갈게요. 자, 130번 문제도 방학 때부터 배웠던 문제 중에서 유형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림으로서 문제가 처음 나왔어요. 다함수의 fx가 모든 실수 a,b에 대해서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고 a에서의 미분계수의 값을 구해봤을 때 미분계수의 값이 평균 변화율보다 더 크다고 한다. 어떤 함수가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문제는 A와 B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A에서의 미분계수의 대소를 조사하여라.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오목과 볼록이라는 용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아래로 만약에 볼록이 됐다면, 아래로 볼록이 됐을 때 A와 B를 어디에다 잡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A와 B가 어떻게 잡히든지 간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 되면 A와 B의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잡혀질 거고요. 알겠죠? A에서의 미분계수의 부호는 이렇게 잡혀져서 결국 이때는 뭐가 더 크다? 평균 변화율 값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이때 A, B를 자, 꼭지점을 끼고 만약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잡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꼭지점의 좌표가 여가 되는데 A와 B를 어디에다 잡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A가 여가 잡히고 B가 만약에 이 정도였다고 해도 A와 B의 평균 변화율은 이 두 점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알겠지? A에서의 미분계수의 부호는 얘 파란색이 되기 때문에 항상 아래로 볼록이 됐을 때는 평균 변화율 값이 더 큰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A의 미분계수보다 값이 더 작아요. 알겠죠? A에서의 미분계수의 부호가 값이 더 커야 하기 때문에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고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A와 B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A에서의 미분계수의 값의 대수를 조사하라는 것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물어보는 문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위로 볼록이 된다면 이 점의 X좌표가 A가 되고 이 점의 X좌표가 B가 됐을 때 A와 B의 평균 변화율은 빨간색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A에서의 미분계수의 부호는 얘가 돼서 A의 미분계수의 부호가 항상 크다는 이야기야. 알겠지? 그래서 A의 미분계수의 부호가 평균 변화율보다 더 크려면은 그래프는 뭘 가져야 한다? 위로 볼록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답은 4번과 5번은 아래로 볼록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4번과 5번은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등호를 성립시켜 주는 겁니다. 자, 직선이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가 되든가 음수가 되든가 자, 이 점이 A가 되고 이 점이 만약에 B가 되면 A와 B에서의 기울기의 값은 A와 B의 기울기의 값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빨간색 직선을 의미하고 A에서의 미분계수의 부호도 직선이기 때문에 미분계수의 부호도 이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은 증가가 되든가 감소가 되든가 1번이 되든가 2번이 되든가 결국 직선은 B-A분의 FB-FA가 뭐하고 같다? F'A하고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평균 변화율이 A에서의 미분계수하고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답은 1번과 2번을 택하는 거예요. 알겠죠? 등호일 때는 직선을 의미해 주는 거고 직선이 아닐 때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그 부분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130번은 그 부분을 의미하고 29번이나 31번 문제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132번도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도 처음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모양이 뭐로 주어졌냐면 제일 마지막 줄에 미분계수의 부호를 조사하여라. 미분계수의 부호를 조사해라. 0에서의 미분계수의 부호를 조사하는데 만약에 gx가 여기다 봐봐. gx가 1차나 2차나 3차가 주어지면 미분하면 미분계수의 부호가 나오겠지. 근데 이 문제는 gx가 식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부등식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부등식으로 주어졌을 때 미분계수의 부호를 우리가 읽는 방법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2x 플러스 1 마이너스 fx가 자, gx보다 크거나 gx는 크거나 같고 자, gx는 2x 플러스 1 플러스 fx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자. 이때 f0의 값이 0 나왔을 때 f0이 0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서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0에서의 미분계수의 부호를 조사하여라. 자, 0에서의 미분계수의 부호를 조사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떤 만약에 gx가 식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부등호로 주어졌을 때 이 식의 값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가장 1차적인 감각은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 봐봐. 요건 미분 때려버리면 돼요.
요건 만약에 미분대 되어버리면 좌변이 얼마가 됩니까? 2 마이너스 f 프라임 0이 되겠네요. 알겠죠? 이것은 얼마가 되는 거야? 2 플러스 f 프라임 0 나오겠네. 이해됐니? 그럼 2 마이너스 f 프라임 0, 2 플러스 f 프라임 0이니까 뭘 찾으면 된다? f 프라임 0을 꺼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풀어도 돼. 자, 만약에 이 식의 값을 미분해버리자. 미분해버리면 2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되고 2 플러스 f 프라임 x가 되는데 이때 내가 0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f 프라임 0과 g 프라임 0을 가져야겠네. 말들 아시겠어요? 그럼 f 프라임 0과 g 프라임 0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들아 봐봐. 우리가 극한값을 만약에 구할 때 부등식이 주어지면 극한값은 반드시 하나만 존재했다는 거야. 알겠죠? 이 극한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극한값하고 이 극한값, 이 극한이 3이고 얘가 3이면 얘는 극한이 3 나오는 거야. 얘가 4가 되고 얘가 4가 되면 얘가 4 나온다는 걸 알겠죠? 그걸 계산해 본다면 이 극한하고 이 극한이 같은 값이 나와야겠지. 그러려면 f'0은 얼마가 된다? 0이었다는 거야. 그럼 f'0이 0이었다면 g'0은 얼마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였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풀려고 시험장에 가서 답을 맞추겠다라고 한다면 금방과 같이 제가 언급한 부분을 찾으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걸 시험장에 가서 연습을 한번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 그렇게 푸시고요. 한번 정확하게 한번 내용 한번 가볼 겁니다. 자, 이때 만약에 gx하고 fx가 이와 같은 식이 성립했을 때 f0 문제의 조건에서 주어져 있는 것은 f0이 0 나왔습니다. 자, f0이 0이기 때문에 뭔가 식을 꺼내기 위해서 x 대신에 0을 한번 집어넣자. 자, 0을 집어넣는다면 얼마가 됩니까? 이 식의 값에다가 0을 만약에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자, 0 집어넣으면 0. 이거 f0. f0은 0 나왔네. 그럼 좌변은 얼마? 1. 좌변은 1이고 가운데 있는 항은 g0. 자, 우변의 값에서 0 집어넣으면 0. f0은 0이어서 우변도 1 나오니까 부등식에 의해서 g0은 얼마다? 0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부등식이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은 자, 이 식과 이 식도 항상 대소가 성립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찾으면 자, 2x 플러스 1 마이너스 fx는 작거나 같다. 뭐보다? 2x 플러스 1 플러스 fx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그러면 2x 플러스 1, 2x 플러스는 없어지네요. 자,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fx가 넘어오면 크거나 같아서 2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식이 꺼내지게 됩니다. 말든 이해됐나? 그런데 잠깐만 봐봐. 시험장에서 우리가 처음 배우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지만 아까와 같이 시험장에서 만났다면 때려 맞춰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방법을 기억에 놓고서 자주 풀다 보면 아, 이건 극한과 부등식 문제구나. 그걸 캐치한다면 G'0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내가 꺼낼 수 있는 식을 꺼내면 이 두 개는 반드시 꺼내집니다. 알겠지? F0을 이용하기 위해서 0을 집어넣었더니 하얀색이 나오고
좌변과 우변의 대소가 주어져서 정리해봤더니 fx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G'0을 구해야겠는데 gx가 없기 때문에 미분을 할 수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러 갈 겁니다.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만약에 쓴다면 자, 이 식 자체에서 자, 0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gx-g0이 0에서의 미분계수가 되겠네? 자, 이 모양을 내가 찾으러 갈 거야. 알겠지? 자, gx에서 g0을 빼러 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gx에서 g0은 얼마야? 1번에서 1 나오네요. 그러겠죠? 자, gx에서 g0을 빼면 gx에서 g0을 빼자. 근데 g0이 얼마 나왔습니까? 1 나왔죠? 자, gx에서 1을 빼면 이 식에서 전부 다 1을 빼러 갈 거예요. 됐나? 자, 1을 빼면 좌변 자체가 얼마가 되냐면 2x 마이너스 fx가 되고 우변 자체는 2x 플러스 얼마 fx가 되는 겁니다. 됐나? 자, 그런데 내가 구하고자 한 것은 0에서의 미분계수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0에서의 미분계수니까 미분계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그럼 0에서의 미분계수가 있었다는 것은 좌미계수하고 우미계수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부등식의 양변을 내가 뭐로 나누냐면 x로 나눠버릴 겁니다. 자, 이 식의 값을 내가 x로 나눠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식에서 자, 0에서의 미분계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극한을 줄 겁니다.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자. 그러면 리미트 x를 0으로 보낸다면 가운데 있는 식의 값이 뭘 의미한다? 0에서의 미분계수를 의미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때 좌변과 우변의 값 자체가 과연 무엇을 나타내느냐? 자, 좌변과 우변 값을 찾기 위해서 자, 요 값을 제가 찾으러 간다면 이 값은 뭐가 되냐면 분모의 x의 값을 각각 한 번씩 줄 수 있겠네요. 한 번씩 주면 요렇게 주면 얘는 뭐로 바꿔지는 거야? 2가 되고 플러스 이렇게 내가 한 번 주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얼마가 된다? fx 값 얘를 찾으러 가야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내가 이거의 극한값을 읽으러 갈 거야. 자, 이거의 극한값을 읽으러 가는데 이 x의 값이 0으로 가니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내가 나눠서 생각을 한다면 x가 0보다 더 큰 쪽으로 간다면 x가 0보다 더 큰 쪽으로 간다면 이 식의 값은 뭐로 바꿔지냐면 자, 요 식의 값은 뭐로 바꿔지냐면 정리해 나가면 x분의 fx에다가 f0이 0이기 때문에 f0을 해도 이 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f0은 0이니까 의미 없고 f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였고 분모에 있는 x도 양수가 되네요. 그러면 결국 이 식의 값은 뭐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네. 됐나? 그런데 만약에 x의 값 자체가
0보다 작은 쪽이었다면 요 식의 값은 다시 정리하면 x분의 fx 0이 f0이 0이니까 요 놈하고 똑같은 식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0이죠. 근데 x가 무슨 수야? 음수가 되겠네. 이때는 이 식의 값이 0보다 적거나 같은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왔지만 모양을 봐라. 앞에 리미트 x가 0보다 더 큰 쪽에서 간다면 이거 0에서의 미분계수 아닙니까? 이것도 0에서의 미분계수가 돼야겠네. 0에서의 미분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0에서의 미분계수가 0보다 작네. 그러면 결국 0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였다? 0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 여기에 밑줄친 부분이 x분의 fx의 극한이 얼마 나온다? 0에서의 미분계수를 나타내서 얘가 0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값은 이건 어차피 0이니까 2가 될 거고 이것도 2가 돼서 결국 가운데 있는 식의 값은 극한과 부등식에 의해서 얼마가 된다? 2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지. 말뜻 이해돼? 근데 얘들아 이제 한번 봐봐. 자 이렇게 만약에 푼다는 게 시험장에서는 조금 현실성은 떨어지죠. 그죠? 현실성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최소한 0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자. 0에서의 미분계수구에 그래서 1차적으로 봤을 때 G'0은 얼마가 되냐면 E-F'0 우변값은 E 플러스 F'0 이해됐어요? 자 얘들아 나봐봐. 0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했다는 것은 G'0이 하나의 숫자였다는 거야. 알겠죠? 이게 하나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2이고 F'0이 1을 가지면 G'0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야기지. G'0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범위로 주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이 값과 이 값은 똑같아야 한다. 똑같아야 한다면 F'0은 얼마를 가져야 한다? 0이 돼야겠구나 라는 걸 예상해서 G'0을 2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뜻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친구들이 올림푸스하고 아마 고난이도 갔을 때 처음 나왔던 형태가 되니까 유형을 기억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133번도 비슷하고요. 134번 문제 한번 봐보실래요? 134번도 미분 가능, 135번도 미분 가능, 6번, 7번, 8번, 134번에서 138번까지가 미분 가능 문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 미분 가능 문제를 몇 문제를 풀 거냐면 자, 5번, 7번, 8번 이 세 문제를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5번, 7번, 8번인데 5번 문제는 앞에서 배웠던 미분 가능하고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7번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배웠던 올림푸스 문제하고 숫자가 좀 달라졌어요. 알겠죠? 그리고 8번 문제는 그래도 어떤 문제가 되든지 간에 올림푸스에서 안 나왔던 첫 번째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문제를 특히 조심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자, 135번 내용을 가면 자,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다. fx는 3차 함수인데
3차항의 계수가 1 나왔습니다. 자, 3차항의 계수가 1인데 이 함수 gx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자. 자, 그래서 gx의 값을 제가 적어보면요. gx는 f의 x-2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찾는 거고, x가 1보다 작을 때, 때는 f의 x 플러스 2가 나온다. 자, 한번 가보자. 이때 문제는 뭘 구해달라겠냐면 f 프라임 2의 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이야기야. 앞에서 배웠던 미분 가능하고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자, 미분 가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하자? 미분하자. 자, 미분하면 f 프라임 x 마이너스 2고 뒤에 걸 미분하면 f 프라임 x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여기에서 함수 gx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네. 자,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1을 집어넣었을 때 f의 마이너스 1과 f의 3이 같아야겠네요. 그치? 자, 연속해서 이 식을 내가 찾아내고 좌미계수와 우미계수가 같아야 하니까 정리하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과 f 프라임 3의 값이 같아야 한다는 이야기네. 말뜻 이해되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제가 fx만 찾으면 f 프라임 2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fx를 찾으러 가야겠지. 자, fx를 찾으러 가는데 fx가 3차 함수야. 근데 최고차의 계수가 2라고 했지만 자, 2차와 그 밑에 있는 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fx가 나왔다면 도함수가 자,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돼서 내가 찾고자 f 프라임 2를 구하려면 a와 b만 찾으면 되겠네. a와 b를 찾기 위해서 자, 연두색 보라색을 이용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값이 똑같아야겠네요. 그리고 파란색을 만약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차피 여기에서 cc는 없어져 버린 거 알지? 그럼 여기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a와 b가 나와서 미분 계수값을 우리가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말들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 가능 문제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봤고, 자, 그럼 그 다음 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137번 문제를 풀 텐데요. 130문제 7번을 풀기 전에 138번을 한번 들어가 본다. 자, 지금 138번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A 집합과 B 집합을 찾아라. 네. 에어컨 꺼주시면 안 돼요? 에어컨 끄자. 춥지? 네. 내가 꺼줄게. 덥다고? 이거 추울 것 같아. 네? 진짜요? 추운데? 진짜 여기 안 들려? 더 추워? 추워. 나 오늘 근데 다리만 추워. 그 유영이하고 소연이 자리가 에어컨이 제일 직방으로 가니까 거기가 제일 춥든가 뭐든가 그래요. 여기 와서 너무 여기도 에어컨 많이 와. 선생님, 음, 화장실 갔다 왔어요. 다녀오세요. 신영아 이거 좀. 신영아 이거 좀. 고마워. 신영아. 신영아, 이거 좀 고마워. 이런 미친.
자, 지금 138번을 한번 찾아보세요. 138번. 막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A집합과 B집합이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소연이 그거 입을 어디서 났어? 학교에서요. 그대로 추워. 그럼 왜 이렇게 입을 덮고 있어? 우리 수빈이는 수빈아 항상 이렇게 탁 대고 있으면 누가 빌려달라는 이야기는 안 하지. 자, 한번 가볼까요? 우리 유연이가 한번 불러봐. 유연아, 138번에서 A는 뭘 나타내고 있어요? 138번에서 A. 집합 A는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자, 이 식의 값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야? 리미터 x가 a로 갈 때, 자, fx 마이너스 fa가 얼마다? 0 나왔다. 이걸 나타내요. 이 식의 값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 자, 리미트의 값을 각각 분배해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되고, fa는 하나의 상수기 때문에 넘어가면 fa를 나타내겠네. 그래서 집합 a는 무엇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까? 연속을 나타내고 있는 집합을 의미하죠. 그치? 그래서 자, 138번의 a 집합은 A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1과 6 사이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6보다 적다 해서 연속인 정수의 집합을 찾아달라는 거지. 그래서 집합 A는 마이너스 1과 6 사이에서 정수 중에서 연속인 집합이니까 0. 그리고 1은 부연속 나왔죠. 2, 그 다음에 3, 4에서 부연속이고 5에서 연속이 되니까 집합 A는 이걸 의미합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만약에 B집합은 뭘 의미한다? 리미터 x가 b로 갈 때 x-b분의 x-b분의 fx 마이너스 얼마야? fb의 값이 존재한다. 자, 이 값이 존재합니다.
이 값이 존재한다. 얘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 말은 요 좌변이 뭘 의미합니까? 미분계수를 의미하죠. 그죠? 미분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니은에 있는 B집합은 138번은 뭘 의미하냐면 미분 가능한 집합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미분이 가능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미분이 가능했다는 거야. 미분이 가능하려면 연속이 돼야 하면서 좌미계수하고 우미계수가 같아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미리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뾰족한 점에서는 미분계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마이너스 1과 6 사이를 보겠습니다. 자, 정수 중에서 보면 0에서는 2차 함수의 꼭지점 모양이죠. 그런 데서는 미분계수가 0 나온다겠다. 그래서 집합 B의 값은 자 0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니까 0은 되고, 그 다음에 1에서는 부연속이니까 아예 안 되고, 2에서는 뾰족한 점이니까 또 미분계수가 없고, 3에서도 뾰족한 점이니까 미분계수가 없고, 4번은 불연속이니까 안 되는 거고, 5번 또 뾰족한 점이죠. 또 여기서도 미분계수가 없죠. 연속이 돼도. 그래서 미분 가능한 집합은 뭐밖에 없다? 0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A는 0, 2, 3, 5가 되지만 집합 B는 0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집합은 연속의 집합을 나타내는 거고, 집합 B는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그래프에서 식으로 찾아봐라. 이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미분 가능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 자, 우리가 만약에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면,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면, 이제, 잠깐만 봐봐요. 미분 가능 문제는 여러 개 다뤘죠?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다루면 됩니다. 뭘 다루면 되냐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 교과서에 보면은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학교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는 문제를 소수형으로 냈다면, 그게 교과서 문제 스타일이야. 알겠죠? 이게 지금까지는 미분 가능이란 조건을 이용해서 미지수의 값을 구했던 거고, 알겠지? 미분 가능성을 직접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은 교과서 문제도 제가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거기까지만 다뤄주면 미분 가능 문제는 싹 다루고 있는 거야. 그렇지? 자, fx가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는 위의 함수,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직선 아래 함수. 그런데 자, fx에다 x의 인승 플러스 k를 곱해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x의 인승 플러스 얼마 k에다가 fx를 곱하여라. 자, x의 인승 플러스 k는 함수가 한 종류지만 fx는 두 종류가 나옵니다. 0보다 크다, 작다에 따라서 fx의 그래프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의 값을 만약에 찾으면 x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x의 인성 플러스 k에다가 그때 fx는 어떤 함수냐면 2차 함수 x의 제곱 플러스 1. x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면 x의 인성 플러스 얼마 k에다가 뭐가 곱해지냐면 x 플러스 2가 곱해져서 요렇게 함수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됐나?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함수가 0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하자. 얘들아 나봐봐. 자, 미분 가능이다. 어떤 하나의 식이 나왔을 때 미분 가능이라면 이 하얀색에서 연속을 꺼내는 거고, 미분한 오른쪽 식에서 좌미계수하고 우미계수를 꺼낸다.
그래서 미분 가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하자? 미분을 때려놓읍시다. 이해됐어요? 자, 위에 있는 시계값 미분합니다. 곱미분 쓸 거예요. 앞에 거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승에다가 뒤에 거 접어주고 플러스 곱미분 쓰면 x의 n승 플러스 k에다가 뒤에 걸 곱해주면 2x. 자, 아래에 있는 시계값도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승에 x 플러스 2를 곱해주고 플러스 앞에 거 접어주고 뒤에 걸 미분하면 얼마야? 1이어서 자, 미분한 게 얘가 나옵니다. 됐나요? 자, 이 함수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일단 뭐 해야 한다? 연속이란 조건을 만족해야겠네요. 자, 연속이란 조건을 만족해야 하니까 위에다가 0을 집어넣은 값과 아래에다가 0을 집어넣은 값은 똑같아야 합니다. 자, 위에다 0 집어넣으면 빵빵 얼마야? K. 아래에다 0을 집어넣으면 K에다 2 곱하니까 2K. 됐어요? 연속이 돼야 한다면 당연히 K는 얼마가 돼야 한다? 0이 돼야 합니다. 됐어요? 자, 이게 만약에 연속이라는 조건을 조사했는데 이제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미분계수는 여기서 나오겠네요. 자, 봐봐 얘들아. 0보다 작으니까 여기선 좌미계수가 나온다. 여기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미계수가 나와. 알았죠? 자, 제 얼굴 봐주세요. 수학에서 영승은 얼마나 됩니까? 영승은 항상 1이죠? 영승은 항상 1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지금 미분계수를 구한다는 것은 우미계수를 구한다는 것은 자, 좌미계수를 구한다는 것은 x는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운 수야. 알겠지? 우미계수를 구한다는 것은 x가 0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0은 절대 아닙니다. 이해되나? 자, 그러면 근데 이 함수가 자, 미분이 가능하다겠기 때문에 연속이란 이 조건을 찾았지만 이제 여기에서 뭘 꺼낸다? 좌미계수와 우미계수들이 서로 같아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자세히 한번 봐봐 얘들아. 내가 여기서 0보다 작은 수니까 자, 여기서의 좌미계수는 위에서 나오고 아래에서는 우미계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x에다 만약에 0을 집어넣는데 얘가 봐봐 0을 집어넣는데 그 0은 무한소 0이야. 알았죠? 절대 0이 아닌 수예요. 그러면 무한소를 집어넣었을 때 이 수가 0을 가지면 얼마가 됩니까? 무한소의 영승은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 응? 자, 내가 여기다가 좌미계수하고 우미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을 거야. 근데 그 0을 집어넣는데 그 0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0이 아니라 무한소 0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무한소의 영승은 얼마예요? 1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무한소의 0이 아니라 1 이상이 나오는 거듭제곱은 0이야. 무한소의 1승 0, 무한소의 2승 0.
아시겠어요? 됐나?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우리는 n이란 수의 값이 1을 가지면 무한소의 0승이 돼서 얘는 1이지만 이 수가 1이 아닌 자연수를 가지면 무한소의 거듭제곱은 1 나와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사할 때 무엇을 조사한다? 자, n이 1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자, n이 1을 갖습니다. 보세요. n이 1 가지면 요거 얼마야? 1이야. 자, n이 1을 가지면 무한소에 이거 얼마야? 0승이죠? 그지? 무한소의 0승이니까 자, n이 만약에 1을 가지면 일단 그리고 이건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그지? 그러면 이건 얼마야? n이 1을 가지면 무한소의 0승이니까 1이고 이거 0 가지면 1이어서 좌변이 얼마 나와요? n자리에 집어넣으면 1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나서 정리 한번 해보자, 여기. 자, 이건 얼마 나왔어? x가 0이니까 요거 얼마야? 0이지. 자, 무한소의 거듭제곱이니까 이것도 0이네. 문제의 조건에서 k는 0이니까 아예 이건 0이에요. 좌변은 얼마야? 1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변 한번 찾으러 간다. 자, 우변 갑니다. 자, x에다가 0 무한소를 집어넣고 x에다 1 집어넣으면 봐라. 1 집어넣으면 x의 0승은 1이네요. 맞아요? 1이고 요거 얼마야? n이 1이네. 1에다가 0 집어넣으면 괄호는 2가 되네. 그러면 앞에 있는 항은 2가 되고 플러스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무한소의 1승 무한소 나오네요. k가 0이죠. 그럼 0에다가 1을 더하니까 2가 돼서 n이 1일 때는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n이 2 이상이었다면 잘 봐봐 얘들아. n이 2 이상이었다면 무한소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0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있는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0이 아닌 수야. 알았지? 자, 간다. n이 만약에 2였을 때, 자, 위에 거 한번 가봅니다. n이 2였을 때, 자, n이 2만 집어넣어볼까요? 2 집어넣으면 2-1, 1이지. 무한소의 1승, 무한소 0 나오네요. 이게 0이니까 전체가 0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이것도 무한소니까 전체가 0 나와버리겠네요. 좌변이 얼마고? 0 나오고. 우변 봅니다. n이 2 이상이면 2 집어넣어봐. 무한소의 1승 0 나오네요. 전체 0이고. 알았지? 자, 이거 어차피 0이고 무한소의 거듭제곱은 얼마야? 0 나오죠. 0 곱하기 1이니까 0 나오네요. 결국 n이 2 이상이면 좌변과 우변이 항상 성립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시기에 0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위한 자연수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2였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말뜻 아시겠어요? 그래서 n이 1인가 2 이상인가를 나눠 생각하는 거야. 알았지? 1이면 무한소의 0승은 얘가 1이 되는 거고 n이 2 이상이면 무한소의 n-1승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한소의 거듭제곱이 두 종류가 나와서 1보다 크냐 2 이상이냐를 나눠 생각하는 거예요. 대답 한번 하자. 이해됐나?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옵시다. 자, 우리 친구들 조금 힘들겠지만 이 두 문제 정도까지 풀고 제가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일단 141번 문제를 가야 쉬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갑시다. 자, 39번 문제도 우리 학생들이 처음 나왔습니다. 알겠죠? 39번 문제도 처음이고 41번도 처음 나온 문제가 됩니다. 자, 40번 문제도 아마 우리가 처음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서 우리가 올림푸스에서도 많이 다뤘던 문제인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39번과 41번은 처음 배웠다. 자, 139번 문제 한번 가봅니다. 자, 139번이고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뭐가 됩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한 문제가 141번입니다. 그 141번 문제는 답안지를 제가 드려도 답안지가 엄청 생략을 해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알겠죠? 141번 문제는 특히 풀이 과정을 예쁘게 선생님이 생략하지 않을 테니까 그 풀이 과정을 보고서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39번 문제 본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개의 함수 fx하고 gx가 있다. 자, 함수 fx는 f0은 0입니다. 함수 fx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얼마냐면 x분의 fx가 얼마? 1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네요. 자, 함수 fx는 문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줬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주어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참인 것을 골라내라 라고 이야기했네. 맞나? 이 조건이 무엇을 의미할까? 자, F0은 0 나왔어요. 자세히 보면 이 새끼는 미분계수 쓸 수 있네. F0은 0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 F0을 빼도 이 식은 변함이 없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건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 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0에서 미분계수가 1로 존재했다는 이야기네. 이해됐나?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함수 fx는 x는 0에서 뭐가 됐다? 미분 가능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자, 얘가 나가가 0에서 미분이 가능했다는 말은 뭐야? 연속이었다는 이야기네? 그죠? 연속이면서 좌미계수하고 우미계수가 존재했다는 거야. 말든 이해되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글로 이야기하면 뭘 의미한다? 함수 fx는 무슨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fx는 0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자, 미분 가능하다. 뭐 한다? 연속이었다. 알겠지? 자, 그때 기억 명제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자, 갑니다. 리미터 x가 얼로 갔을 때 0으로 갔을 때 fx 플러스 얼마다? gx는 뭐하고 같냐면 f0 플러스 얼마? g0 이걸 나타낸다고 이야기했네요.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문제의 조건에서 함수 fx가 0에서 미분이 가능했으니까 0에서는 연속이었단 이야기네? 아, 함수 fx는 0에서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 리미터 x가 0으로 갈 때 함수 fx는 0에서 연속이니까 이 식이 성립했다는 이야기네요. 이해됐어요? 그럼 결국 이거의 극한이 예로 표현됐을 때 0에서의 극한, fx의 극한이 f0하고 같다는 이야기네? 이해됐나? 그럼 결국 gx의 극한은 g0하고 같아야겠네? 그럼 결국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의 극한은 g0하고 같아야 하겠구나. 그래야 이 등식의 값이 성립해야겠지. 그럼 결국 gx는 0에서 뭐였다? 연속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답 한번 하자. 이해됐나? 자, 이제 기억이 여기까지 읽혀졌고요. 니은 명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니은하고 디귿을 같이 설명할 거예요. 자, 여기 봐주세요. 얘들아 봐봐. 자, 줄지 마라. 이거 줄면 안 되지. 자, 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했어요. 어떤 하나의 함수 y는 fx가 a에서 0을 가지면 gx가 뭘 갖든지 간에 fx하고 gx는 곱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 말든 이해돼요? 자, 그러면 그 내용 한번 봐보겠습니다. 니은 명제 잘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곱하기 gx는 f0과 g0이 곱하고 같다. 그 말이 뭘 의미할까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와 gx의 값은 뭐하고 같다? f0과 g0이 곱하고 같네요. 됐나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 말은 봐봐. 이 말은 fx하고 gx가 곱했어. fx하고 gx가 곱해진 함수가 있는데 극한값이 함수값하고 같다는 이야기네? 그죠? 뭐였다는 거예요? fx하고 gx의 곱은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fx와 gx는 0에서 x는 0에서 뭘 의미한다?
연속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봐봐 얘들아. fx하고 gx는 0에서 연속이야. 그런데 얘가 봐봐. fx는 반드시 뭐였습니까? 0에서 미분 가능했으니까 fx는 연속이 되는 거죠. 근데 gx는 연속인지 아닌지 문제에서 나왔어 안 나와서? 안 나왔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면 자 이렇게 가도 되겠죠. 자 fx가 미분 가능해. 0에서 미분 가능해. 그냥 알아보기 쉽게 y는 fx를 이렇게 놨을 때 gx는 자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도 연속이 되겠네요. 됐나? 자 그런데 fx하고 gx의 그래프가 자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었을 때 자 gx의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이 말들 한번 봐봐. fx는 0에서 무조건 연속이라고 나왔어. fx는 0에서 연속인데 gx가 0에서 불연속이 돼도 이 두 개의 함수는 곱해서 연속이 되는 거야. gx가 0에서 연속이어도 곱해도 연속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자 봐봐요. 곱해서 fx하고 gx가 곱해서 연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gx가 연속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명제는 잘못된 명제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나왔잖아요. fx가 연속이니까 gx는 연속이 되거나 불연속이 돼도 상관없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연속이었단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그 책에다가 적어버리세요. 자, fx하고 gx는 니은 밑줄 그어서 x는 0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놔봐. 자, 니은 명제에 fx, gx는 첫 번째 이 식에다가 요것만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fx하고 gx는 0에서 연속이 된다. 0에서 연속이란 말 밑줄 그어졌습니까? 빨간색으로 적어놨나? 자, 적어졌어요? 자, 이제 칠판봅니다. 지금 명제 한번 봐봐. fx하고 gx는 0에서 뭘 하겠어요? 미분 가능이라겠죠. 그치? 오케이? 자, 지역을 보겠습니다. 니은 명제는 fx하고 gx가 0에서 연속을 의미했고 디귿 명제는 fx하고 gx의 곱이 0에서 미분 가능했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잠깐만 봐봐. fx하고 gx가 곱해서 미분 가능이야. 연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도 연속, 이렇게 돼도 연속이 됐었네. 그지? 그런데 미분이 가능하려면 연속이 되지만 미분계수도 존재해야겠네. 그런데 이 그래프는 무조건 fx하고 gx하고 연속이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연속이 됐지만 좌미계수와 우미계수가 얘는 뭐가 됩니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미분, 연속은 되지만 미분 가능은 안 되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해됐나? 그래서 연속이 되면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그래프는 이런 형태였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fx는
자, gx는 0에서 연속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미분계수는 뭐한다?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0에서의 극한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잠깐만요. 말든 이해돼요? 자, 얘들아 여기 한 번만 가보자. 자, 잠깐만 봐봐. 자, 이거 한번 가보세요. 자, 함수의 fx가 이렇게 세 종류 나왔습니다. 미분계수 조사하러 갈게요. 좌미계수 얼마니? 마이너스 3 나오죠. 우미계수 얼마예요? 미분 때리면 2x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나오죠. 근데 이 함수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죠. 그지? 그러나 불연속이지만 뭐가 됩니까? 미분계수는 존재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좌미계수, 우미계수, 좌미계수, 우미계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fx가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춤을 보기 좋게 제가 x라고 줄게요. 그럼 이 함수는 f0은 얼마? 원점 지나가고 미분계수가 1 나오지? 그치? 근데 그때 gx의 그래프를 이렇게 제가 한번 줘볼까요? gx의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런 2차 함수의 모양이 나온다면 꼭지점 각 장소에서 접선 그으면 기울기 얼마 나온다겠어요? 1 나온다겠죠. 0 나온다겠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었을 때 여기서 꼭지점을 접선 그으면 기울기가 0 나온다겠네? 뭐야? gx의 그래프가 자,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만약에
죄송합니다. 이런 그래프는 안 되네요. 내가 부연속으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fx하고 gx를 곱해주면 요거 두 개 곱하면 얘 나오죠. 그지? 자, 왼쪽에 있는 이 노란색의 그래프가 얘였을 때 fx하고 곱해주면 얘 나오죠. 요거 미분 때리면 앞에 거 미분 때리면 뒤에 거 적어주고 앞에 거 적어주고 뒤에 거 미분하면 2x가 되니까 x 곱하기 2x가 되거든요. 요거 앞에 거 미분하면 얘 나오고요. 앞에 거 적어주고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얘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한데 0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야? 2 나오죠? 이거 0 집어넣어버리면 얼마? 1 나오죠? 그죠?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그래프는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이 그래프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네. 알겠지? 그래서 극한값은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얘가 얘기하면 봐봐. 니은 명제는 fx하고 gx가 연속이라는 조건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디귿 명제는 미분 가능일 때를 조사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연속인 조건, 미분 가능인 조건을 항상 머릿속에 떠올려야 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우리는 봐봐. 올림푸스 문제는 몇 번이고 풀어봤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닌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계속 처음에 다소 틀리면은 처음엔 틀릴 수 있겠지만 반복해서 여러 가지의 유형을 배워 놓으셔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문제가 141번 문제가 있는데 이 141번 문제는 그림을 좀 더 많이 그려야 해서 자, 14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나 오늘 좀 쌩쌩함. 나 잠이 안 와. 커피 마시고 숲을 그런가. 돌았나? 나 커피 마시는 거 안 좋았어. 잠이 안 와. 커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나 이따 학교할 때 졸릴 것 같아. 아 근데 콘서트 생각하면 잠이 깨네. 아 제발 티켓. 야, 떴어. 어디서 하는지? 아직 안 떴어. 아니 10월달인데 지금 뜨니까 포스터 만들지. 난 진짜 맨 뒤에도 좋으니까 그냥 가고 싶어. 어디서 해? 장소도 아직 안 됐다니. 아, 그래? 나 원래 K돔에서 하려고 했는데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마콘을 일본에서 해? 왜? 생각. 이번 주에도 일본 콘서트. 자, 우리 내용을 141번 문제를 한번 가본다. 자, 141번 문제는 자, 그림을 제가 5개를 그려줄 거거든요. 그 그림을 5개 그리는데 복잡한 그림은 아니야.
근데 나눠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함수 fx가 얼마냐면 x 마이너스 얼마 t에다가 x에 x 마이너스 3이 곱해졌습니다. 자, 함수 fx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다. 자, 이렇게 함수 fx가 주어졌는데 이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의 개수를 찾으세요라는 이야기야. 됐어요?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의 개수를 뭐라고 하자? GT라고 하자. 이때 GT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에 옳은 걸 구하여라. 지용이 1이야. GX는 3에서의 극한값이 2야. GX는 불연속점의 개수가 2개야. 그럼 결국 뭘 찾으면 됩니까? GX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결국 이 그래프를 그려서 불연속점의 개수를 좀 찾아달라는 이야기네. 아,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을 찾아달라는 이야기네. 그럼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을 찾아달라면 되지. 자, 그런데 제일 먼저 무슨 기호가 있어요? 절대값 기호가 있죠. 그럼 절대값 기호를 먼저 벗겨야지. 절대값 기호가 있으니까. 자,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 절대값 기호를 벗겨야 한다. 근데 이 절대값 기호안이 양수이면 자기 자신, 음수이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절대값 기호안이 양수인가 음수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딱 그려봤더니 2차 함수가 되네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리겠네. 됐나? 자, x가 0보다 작으면 이 절대값 기호안은 무슨 수? 양수. 됐나? 0과 3 사이면 음수가 되겠네. 3보다 더 커버리면 양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fx의 자, 식을 찾으러 갈 겁니다. fx 값은 몇 개 나온다? 3개의 식이 등장합니다. 됐어요? 자, 3개의 식이 등장하는데 x가 0보다 적거나 같다면 자, 양수 나오니까 x-t에다가 자기 자신 나오니까 얘가 되겠네요. 됐어? 자, x의 값 자체가 0보다 더 크고 3보다 작으면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의 x-t x-3으로 이렇게 바꿔지겠네. 됐나요? x가 만약에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기 때문에 자기 자신 나온다. x-t x-3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요? 이게 fx야. 근데 이 fx는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을 찾아내네.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을 찾으려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훨씬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을 찾기가 쉽습니다. 근데 해답에는 그래프를 안 그려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그래프를 그 식을 이해를 못 해줄 거야, 아마. 알았지? 자, 그럼 이것을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버릴 거예요. 자, 내가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x의 값은 0하고 3은 고정이 됐는데 요 새끼가 절편이 무슨 놈인지 모르겠네? 근데 이 그래프는 절편이 0하고 3은 주어졌잖아. 근데 여기에 절편은 얼마야? t가 되네? t는 얼마가 됩니까? 0과 3이 반드시 절편이 0과 3이 있기 때문에 0보다 작은지 0과 3 사이인지 3보다 더 큰지 0인지 3인지 나눠서 생각해버리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를 제가 그리러 갈 겁니다.
자, t의 값 자체가 음수일 때. 자, 봐주세요. t의 값이 음수이면 이거 이해만 하면 아주 쉽습니다. t가 음수이면 요 그래프 한번 그릴 거야. 그럼 절편은 t, 0, 3이야. t, 0, 3인데 t가 음수야. 오, 음수예요. 음수면 3차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t, 여기가 0, 여기가 3이 되겠다. 됐나?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릴 테니까 잘 봐. 이 그래프는 0보다 적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그리세요. 0보다 적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그리니까 이 그래프는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겁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그래프를 내가 그리는데 이 그래프의 부호가 반대가 되겠네요. 오케이? 반대가 되니까 이 하얀색의 그래프를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야. 뒤집어져 버리면 이런 그래프가 돼야겠네요. 그런데 이 그래프는 어느 범위에서 0과 3 사이에서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0하고 3 사이야. 0하고 3 사이니까 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그래프를 그려라. 자,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똑같은 그래프가 되네요. 그죠? 근데 이 그래프는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그리니까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뾰족한 점에서는 미분이 불능이 되는 거야. 이 미분이 불능이 되는 점은 몇 개 있어요? 하나, 두 개. 미분 불능인 점이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t가 만약에 0이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t가 0을 가지면 x의 제곱이라는 중근을 갖게 됩니다. 자, 중근을 가지면 그래프를 그린다. 중근을 가지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자, 이 그래프는 파란색의 그래프를 그리면 0보다 적다의 범위에서만 그리니까 이 부분을 그려주는 거고. 자, 이 두 번째 그래프는 부호를 바꿔서 그려주니까 원래의 그래프의 모양을 그려서 바꾸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 빨간색 그래프는 얼마가 된다? 0과 3 사이에서만 그리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이런 점은 뭐가 됩니까? 2차 함수의 꼭지점 같은 데서는 미분계수가 서로 0으로서 같다고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래프는 요 그래프를 첫 번째 그래프하고 똑같은 그래프를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그렸기 때문에 이때는 미분 불능인 점이 하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말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t가 0과 3 사이다. t가 0과 3 사이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0, t, 3이야. 자, 파란색의 그래프는 0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려주고.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의 그래프는 주어져 있는 그래프의 부호를 바꿔서 그려주는데 0과 3 사이에서 그림을 그리니까 0과 3 사이에서 그림을 그리니까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의 그림은 3보다 크다의 그래프가 돼서 얘가 됩니다. 그래서 불연속점의 개수는 뾰족한 점, 이 점과 이 점에서 미분이 불능이 된 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t가 만약에 3일 때, 자, t가 3이면 x-3의 제곱은 자, 중근을 갖기 때문에 그때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0하고 3. 파란색의 그래프 그립니다. 이 범위. 자, 빨간색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자, 뒤집어 버리면 얘가 되는데, 빨간색의 그래프는 0에서 3까지의 범위, 노란색의 그래프는 3보다 크다의 범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미분 불능인 점은 0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t의 값이 3보다 더 컸을 때, 자, 3보다 더 크다면 그래프가 0, 3, t가 돼서, 자, 파란색의 그래프는 0보다 작다의 범위, 두 번째 그래프는 자, 0하고 3 사이의 범위, 0하고 3 사이의 범위, 세 번째 그래프는 3보다 크다의 그래프, 3보다 크다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미분 불능인 점이 하나, 둘, 두 개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모양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다. 자, t가 0일 때 부연속점의 개수는 몇 개? 하나. t가 3일 때 부연속점의 개수도 하나. t가 0보다 작아버리면, 부연속점의 개수는 몇 개? 2개. 부연속점의 개수가 2개. t가 0하고 3 사이여도 부연속점의 개수가 2개. t가 3보다 커도 부연속점의 개수가 2개.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GT의 그래프예요. 아시겠어요? 부연속점의 개수 찾는 거. 알겠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여기 봐봐. 2강에서는 부연속점의 개수를 찾지만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미분 불능인 점의 개수를 찾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찾았다면, 자, 기억! G0은 얼마다? 1일 것이다. 맞죠? 3에서의 극한값은 얼마 나와요? 2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함수 GT는 부연속점의 개수가 0하고 3 두 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해하면 요 5개를 찾았을 때 이 문제는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아마 해설지를 제가 드리면 식으로 찾는다면 우리 학생이 왜 그 식이 나왔는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154번까지는 나가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른 데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141번에 복잡한 걸 해줬으니까 146번까지는 좀 나가세요. 알겠죠? 146번까지는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갔다 와서 바로 좀 쉬었다가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하세요.